자,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 번째 활동인 봉사활동입니다. 선생님이 자동봉진 이렇게 오면 좋다고 했죠. 봉사활동은 2024학년도부터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만 대입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대학에 묻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부분들만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기소개서 폐지 이후 봉사활동 기록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봉사활동은 자기소개서에서 인성 및 사회성 영역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많이 활용되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 미반영과 맞물려 봉사활동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할의 주동성 측면에서 좋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봉사활동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2024학년도 이후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미반영되는데 꼭 봉사활동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대입해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나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입에 반영되는 실적은 학교에서 진행한 봉사활동 혹은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진행된 개인 봉사활동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교사가 관찰, 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봉사활동 특기사항에는 기록을 못하지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가 학교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의 변화를 관찰하게 된다면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아니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서 충분히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활동은 충실히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은 몇 시간을 해야지, 얼마를 해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대학에서는 몇 시간을 했으면 우수한 평가, 몇 시간이 하는 감점이라는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봉사시간보다는 3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알려주는 사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주로 공동체 역량을 평가를 하는데요. 자발성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좋게 평가합니다.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으며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에 다수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자발성과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면 활동 내용에서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진하지 않은 글씨는 일회성이죠. 하지만 진한 글씨는 첫 번째 그 진한 글씨를 보면 자기주도학습 면학도우미 활동이라는 활동을 1학기 내내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에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도 일회성이 아니라 2학기 내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학기나 1년을 통틀어서 자발성과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좋으니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유의해주면 좋겠습니다. 대학에서 알려주지 않는 사례는 좀 전에 설명한 반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지속성이 결여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급 단위 또는 모든 학생이 단체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자발적 의지와 노력 등이 투영된 활동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활동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봉사활동 핵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른 영역과 달리 특기사항은 기록되지 않지만 활동 내용은 대학에 제공됩니다. 두 번째, 전교생이 참여하는 일회성의 봉사보다 관심 분야에서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 참가를 계획할 때 그래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참여할 수 있다면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능동성과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마지막 활동인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앞에서 봤다시피 특기사항의 글자 수가 가장 많아요.
700자, 나머지 활동들은 500자였는데 700자이고 또 바이트 수로는 2100바이트에 해당합니다. 진로 활동에 대해서 대학에 묻다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입니다. 진로 활동은 전공 관심도 및 진로 탐색 노력을 평가할 때만 활용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진로 활동은 전공 관심도 및 진로 탐색 노력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로 활동은 진로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학습의 주도성, 역할의 주도성, 협업 소통 능력 등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학생의 진로 탐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로 활동은 1학년부터 세부 전공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은 진로 활동은 학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관심 있는 진로를 가지고 활동할 경우뿐만 아니라 진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의 모습과 그 과정을 본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해서 3학년 때까지 꾸준한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알려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진로활동도 앞의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처럼 얼마든지 학업 역량과 전공 역량과 더불어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관심 분야에 대한 학습 경험을 쌓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탐구한 사례인데요. 식품산업관리학과에 지원한 학생의 진로활동 특기사항 내용에서 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에 대해서 대학은 이러한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돋보기 옆에 내용을 같이 볼까요? 진로에 대한 탐색 의지를 바탕으로 진로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태도로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학습의 주도성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구체적인 진로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탐색한 사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심화 탐구 과정에서 전공과 관련하여 고민하는 모습을 통해 전공 관심도 및 진로 탐색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를 했지요. 역시 특기사항 내용을 읽어보면서 왜 대학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알려주는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진로활동은 가장 많은 글자 수로 기록을 할 수 있지만 지원자의 진로 탐색 노력을 확인할 수 없다면 아무리 내용이 많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에 지원한 학생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단순한 활동 나열로 활동의 계기나 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진로활동을 통해 지원자의 관심 분야 및 관련된 역량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로활동 이렇게 준비하세요. 핵심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학교 행사 소개가 아닌 나 중심의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진로의 방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이유와 함께 이후 활동 내용이 타당하고 깊이가 있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 교내 진로 관련 행사 전에 사전 자료 준비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네 번째, 진로 관련 행사 참여 후 반드시 자신만의 진로 탐색 기록 보고서, 이 보고서 안에는 내가 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동기와 활동의 내용과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혹은 변화된 모습, 이후의 연계 활동 등을 작성해두면 나중에 특기사항에 참고할 수가 있겠지요. 마지막입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청 직속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활동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